분노만으로 생계는 꾸려지지 않는다. 부모가 딸에게 이야기해주고 나눈 처세운 가운데에서 가장 품격이 떨어지는 것은 사랑한 여성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부지만 남성에게는 그저 삶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의 딸에게 부부란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고 가르치는 일은 딸의 인생을 남편에게 팔고 그를 메인 코스로 삼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남성을 메인 코스 삼는 시나리오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다음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일찍이 10대에 결혼을 하고 그 상황에 맞는 결심을 한다. 우선 남편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녀는 일을 한다. 이윽고 남편의 일이 궤도에 오르면 일하는 것을 그만둔다. 이제 아내는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남편은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인생의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어엿한 성인의 수준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아내는 남편의 그늘에 있으면서 뒷바라지를 한다. 그동안 자녀도 생겨 남편이 공부나 일로 책상에 앉아있을 때에는 아이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부간의 대화도 없고 낮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도 않은 채 반은 건성이고 기껏해야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인 남편의 태도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이 왠지 남편의 인생 속에 끼어든 방해물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고독감이 바짝바짝 다가온다. 그러나 어떤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말이다. 경우에 따라 남편은 어느 정도의 성공까지는 일직선으로 힘차게 나아간다. 그러나 아내는 10대 시절에 남편과 만난 그 지점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을 알고 경험을 쌓아야 비로소 몸에 익혀지는 자신도 없을 뿐만 아니다. 기능다운 기능을 하나도 연마하지 못한 10대의 소녀 그대로인 것이다. 혹시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자신의 생활을 지탱해줄 경제적인 여유도 없으며 그것을 가질 만한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다. 남편은 출세가도를 달림에 따라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가정 내의 자질구레한 일은 점차 아내에게 맡겨진다. 가정 이외의 생활 무대를 갖지 못한 아내는 함께 있어 주겠어요? 안 된다면 당신 혼자서 잘해봐요. 나도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한다.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남편은 발끈해서 되물을 것이다. 일이라니 그게 뭐지? 집안일 왜 해야 될 일이라고 있어? 그러고는 대체로 정해져 있는 과정을 밟는다. 마침내 남편은 비서나 독신 여성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 여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아내 이상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그녀는 낮 동안의 파트너가 되며 아내 이상의 존재가 된다. 반면 아내는 점점 생활비를 받기만 하는 타인이 되어간다. 마침내 남편은 다른 여성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버린다. 아내는 몹시 놀라고 분노를 느끼면서 상처받은 몸과 마음으로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생계를 꾸려나가려 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메인 코스 부부는 부부라기보다는 친자 관계에 가까웠던 것이다. 아이처럼 살아온 아내는 갑자기 버림을 받았을 때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자력도 없고 변통의 재주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아도는 내부 에너지를 잘 활용하라. 부부를 묶어주는 공동의 목표나 함께 즐기는 공동의 취미,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도 없다면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 없다. 갓난아기가 아빠 하는 말 다음에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마음 쓰는 남성은 거의 없다. 빨래를 깨끗이 하는 데는 B라는 세제보다 A 쪽이 좋다든지 낮에 장모님이 전화로 무슨 말을 했는지 등 남성은 사소한 일상사에는 아무런 흥미나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색다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정생활은 자정 무렵에 주고받는 대화에 조금도 활기를 주지 않는다. 남편의 하루하루도 같은 일의 반복이겠지만 거기에는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사건이 있게 마련이다. 전업주부인 아내를 둔 남자는 저녁나절 현관을 들어서면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대개의 경우 그에게는 흥미없는 일들이며 그래서 일정 부분은 무시하게 된다. 전업주부의 가치를 경시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어머니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한 인간의 인격을 이끌고 개발하고 형성하는 것이므로 처음 몇 년간은 여성을 분발시키기에 충분하다. 아이는 날에 갈수록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어머니인 것이 실로 멋지고 즐겁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도 남편과 아내라는 고정된 역할에 구애받지 않고 자녀 교육에 협력해주는 동반자와 함께가 아니라면 맛볼 수 없다.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라는 역할 분담이 일단 정해져 버리면 남성은 그것을 고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실제의 가사일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의 거리는 멀어지기만 할 뿐이다. 아내 입에서는 무심결에 이런 말들이 튀어나온다.
내가 이를 가지면 좋은 아내도 좋은 엄마도 될 수 없고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 거라고 하면서 당신이 일을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고 하는군요. 최근에 나는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업주부를 아내로 둔 한 남성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서 부인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집사람은 질투심이 대단히 많아서요. 그는 쓸쓸하게 웃고 나서 문득 진지한 얼굴로 덧붙였다. 내가 집에 돌아가면 집사람은 내 멱살이라도 잡을 듯한 기세로 달려듭니다. 나를 사랑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나는 그 부인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남편이 자신의 일에 열중하여 촌각을 아까워한다고 생각하면 견딜 재간이 없는 것이다. 남편이 온종일 사업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슬픈 것이다. 그러면 그는 어째서 가정에서까지 일에 열중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일이 그의 활력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활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자기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첫걸음도 떼지 않은 그저 어리기만 한 자녀로부터 남편이 일에서 오는 만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이 어려서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동안은 커다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후에는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과연 어느 만큼이나 있는 것일까? 몇 시간이나 걸려서 준비한 식사는 불과 10분 만에 먹어 치워지고 특별히 감사받지도 못한다. 도대체 남은 인생은 어디에서 어떻게 소화하면 좋단 말인가? 진실한 사랑과는 구별되는 로맨스. 여성들만의 점심 식사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참으로 맛없는 비프 스튜가 나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들은 요리사를 불러 그 되나마나인 요리를 칭찬하고 기립박수까지 쳤다. 집에서 그처럼 맛없는 음식을 내놓고도 가족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주부가 도대체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여성은 사소한 일에서 남성에게 감사하고 여성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듯이 남성을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다. 남성을 높이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림으로써 흐름에 역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성이 로맨틱한 환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것에 있다. 일찍이 결혼은 주로 경제적 정략적인 이유 혹은 혈족 결합의 목적으로 행해졌다. 그러므로 부부는 상당히 실제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었다. 세상을 적으로 삼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싸우는 두 사람에게 가정은 안전하고 안정되어 있으며 편안한 피난 장소였다. 하지만 장밋빛 환상을 품고 결혼하여 각자가 제각기 자신만의 행복을 구하는 관계가 되는 순간 이혼율은 단숨에 뛰어오르는 것이다. 신데렐라는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한다. 로맨스는 진실한 사랑과는 다른 것이지만 잘못 관계가 깊은 듯이 보이는 것만은 분명하다. 로맨스란 무엇일까? 가장 알기 쉬운 특징은 잠시 현실을 잊게 만든다는 점이다. 상대에 대해서 서로 착각하고 이상화해서 생각하게 만든다. 로맨스는 현실의 세계를 반쯤 잊고 로맨틱한 기분이나 성적 흥분을 돋우는 정서적 조건, 예를 들면 와인, 꽃, 응시하는 눈과 눈, 달콤한 속삭임, 아련한 불빛, 점차 고조되는 바이올린의 선율 등에 취하는 것이다. 로맨스란 사랑의 가락이며 선물이고 즐거운 사랑의 고백이다. 서로 주고받는 약속, 언젠가는 꼭 이라는 약속 위에 로맨스는 이루어진다.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받은 일이 있는 여성이라면 알겠지만 그때 당신은 그 성급하고 달콤한 사랑의 말을 사랑받고 있는 증거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로맨스는 그 시점에서는 멋있었다. 그는 멋졌고 분위기도 훌륭했다. 그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행복한 결말이야말로 로맨틱한 막간극에 불과결한 요소이다. 드디어 최종 목표에 도달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남성의 사랑을 얻은 것이다. 라고 그녀는 믿어버린다. 결혼만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달성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여성도 사회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도식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여성의 대부분은 아직도 로맨틱한 꿈에 매달리고 있다. 끝이 없는 정열을 요구하고 용감한 연인에게 구출되기를 바라고 뜨거운 눈동자와 상냥한 배려가 있는 안온한 인생을 꿈꾼다. 왕자님에게 자신의 삶을 왕자를 기꺼이 내주면서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 아니다. 그것은 지극히 교묘하게 사랑을 가장한 로맨스에 지나지 않는다. 로맨스는 로맨스일 뿐이다. 로맨스는 주말 여행이나 밀월 여행, 그리고 남의 눈을 피해서 하는 데이트, 또 특별한 경우에 넌지시 주고받는 사랑의 표현으로는 근사하다. 그러나 꿈은 꿈일 뿐이다. 로맨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의 생활이나 지식, 삶의 목표를 등한히 하고
하루하루를 꿈속에서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상념으로 상대를 찾게 된다. 그 결과는 함께 쓰러지는 것이다. 서로 상대를 지나치게 얽어매게 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비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맨틱한 이상을 추구하는 행위는 터무니없고 불건전한 상황을 반복하게 만든다. 그러한 이상의 추구를 사랑을 발견한다는 목표와 혼돈하고 있는 경우는 더욱 많다. 로맨스에는 비현실적인 환상이 따라다니지만 사랑은 현실에 뿌리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쓰기 위해서는 로맨스가 주는 저 숨막힐 듯한 흥분을 계속 느끼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것이 마음으로부터의 애정이라면 격하게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생각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드라마틱하게 사랑을 호소하는 일 없이도 상대에 대한 생각을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사랑과 로맨스의 차이를 열애 중인 연인의 대사에서 살펴보자. 로맨티스트, 당신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소.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하는 여성,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를 생각해주는 그것이 나의 인생에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로맨티스트, 당신은 나의 전부요. 당신도 마찬가지겠지? 사랑하는 여성, 당신과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로맨티스트,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 나를 버린다면 뼈저린 고통을 느끼게 해줄 테야. 사랑하는 여성, 우리 둘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봐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아요. 로맨티스트의 대사가 잠옷 광적이고 자포자기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로맨티스트는 즉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성의가 없는 증거라고 말한다. 로맨스는 착각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로맨틱한 막강극을 연기하고 있는 지금의 두 사람이 그대로 앞으로의 두 사람의 모습이라고 로맨티스트는 믿는다. 한 채의 허술함도 없이 몸치장을 하고 몸을 스치는 것만으로도 짜릿해질 만큼 매력적이고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는 두 사람으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일이 계속될 리는 만무하다.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사람은 현실 생활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로맨스를 바라는 마음을 달래고 로맨틱하게 다가오는 상대를 객관적으로 차분히 바라보아야 한다. 정신적 쇼크와 경제적 좌절로 기분이 처져 있을 때 서로를 지탱해주고 갖가지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사랑인 것이다. 제임스 라메이는 저서 친밀한 사귐에서 이렇게 말한다. 상대에게 다해야 할 최대한의 의무는 단 하나, 서로 알게 된 시점보다 나빠진 상태에서 상대를 버리지 않을 것, 즉 자기와 알게 된 일이 상대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로맨스에 눈이 가려진 채 남성을 선택하면 결국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남을 뿐이다. 로맨스의 베일에 현혹되지 말라. 사랑이 시작될 때 로맨스는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다. 사랑에 빠지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그렇게 제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사람은 현실을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보고 싶은 것밖에 보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눈앞에 있는 진실을 알려주는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놓치게 된다. 다음에 소개하는 로맨스 중독 환자의 변명을 듣고 처음의 이유와 나중의 이유 사이에 있는 모순에 주의해주기 바란다. 그 사람은 안심하고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싶은 기분을 만들어주는 여성은 나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금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사소한 일을 물어도 시끄러워 참견하지 마 하고 곧 험악한 표정을 짓지요. 그는 원래 누구와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남자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기가 그를 변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사람은 결혼 전부터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결혼한 지금 나는 마치 가구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이제 하나의 소유물이다. 처음부터 그런 기미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야 그 사실에 화가 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자주 출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고 웃으면서 말하곤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명랑하고 욕심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회사에서 실수만 되풀이하고 그때마다 상관들은 어느 놈이나 다 바보 천치라고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는 원래부터 자신감이 없는 남자였는데도 그녀의 호의적인 눈이 원만한 남자로 격상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남자라는 것을 이제야 그녀도 깨닫게 된 것이다. 여성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로맨스의 베일을 젖히면 눈앞에 있는 남성의 모습이 또렷이 보인다.
허울 좋은 그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 분명하게 그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